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홍콩 증시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집중하면서 움직이는 아시아 증시, 중화권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차익 실현 압력과 미중 관계 완화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 완화 조짐에 국채 10년 금리가 급등하면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테마별로 살펴보시면 태양광 쪽이 조금 강하게 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과했던 추가 관세 처리 기대감 덕분인데요. 이 밖에도 은행이나 관광, 철강 같은 비주도 업종이 상승하는 반면에 방산, 반도체, AI 쪽이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도주가 조금 밀려나면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강보합권에서 3,3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홍콩 증시는 실적 경계감도 그렇고요. 본토 자금 매수 기조가 옅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홍콩 IPO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는 점입니다. 우선 CATL의 상장이 일주일 정도 남아 있고요. 또 현재까지 상장을 진행하는 기업이 기업 수가 150여 개로 역대 최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와 별개로 오늘 대형주들의 약세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던 항생지수가 오늘은 미끄러지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거의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한껏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도 완화지만 대만 총통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이칭터 대만 총통이 대만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생산을 활용해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밝혔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라이 총통은 중국이 세계에서 덤핑 행위를 한다 비판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튀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는 가운데 대만 가권지수 오늘장 1%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한 탄력을 유지하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특히 외환 시장에서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한 달 140엔 아래로 하락했던 달러당 엔화 환율이 오늘 오전 147엔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토요타 같은 수출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장중 한때 38,500포인트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이 꺾이지 않는 니케이 지수인데요. 현재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38,310선 지나가네요.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베트남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중 갈등 여파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게 받는 나라가 베트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움직임 어떤가요?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베트남 증시와 관련해서 좀 많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우선 5일 지난 10년간 준비해온 KLX 시스템 본격적으로 도입됐고요. 첫날 시스템 향상 일부 오류는 있었지만 하반기 또는 그 이후에 FTS 이머징 마켓 격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할 재료로는 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7일 날에는 베트남 총리와 미국의 USCC 위원장 그리고 베트남 산업부 장관과 주 베트남 미 대사가 각각 회동을 가졌는데요.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12일은 어제의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서프라이즈 나타나면서 1.26% 상승 마감을 했고 업종별로는 부동산, IT, 금융, 유틸 등 아웃퍼폼을 했고 오늘 오전장의 경우에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빈그룹 산하 리조트 개발 회사인 빈펄이 재상장돼서 오늘부터 거래 시작되니까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국으로 외국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동시에 중국이 수출을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돼 오기도 했단 말이죠. 미중 갈등이 완화하는 이 분위기가 베트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우선 미중 무역 합의는 베트남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트남은 미국의 중국 견제 속에서 좀 간접적인 타격을 받아왔죠. 아무래도 특히 베트남이 대미 무역 흑자국 3위에 오르기도 하고 중국산 제품의 의회 수출국으로 지목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고율 관세 부가 대상에 포함이 됐고 이에 미국과도 현재 베트남의 협상이 좀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미중 간 합의는 예상보다 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베트남에 대한 미국 견제 역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측면이 있긴 합니다. 향후 이제 미국이랑 베트남의 양국 간 무역 협상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대체국으로 각광을 받았었다 보니까 중국이 다시금 어떤 미국의 우호적인 그런 측면이 나타나면서
이제 베트남 또는 제3국으로의 공급망 이전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미중 합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 즉 패권 다툼의 구도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30% 관세를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이미 비교해서 좀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생산 기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중 간 무역 갈등과 관세 부담이 중국에서의 생산기지 이전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2024년 기준으로 약 30%에 달하는 기업들이 이미 이전을 시작했거나 검토를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자면 테크나 R&D 산업 분야의 움직임이 소비재나 어떤 서비스업에 대비해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속에서 아시아 신흥국들, 특히 인도랑 베트남이 대체 생산 기지로 부상하는 시나리오는 좀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2024년 3월 달 미국의 대인도 그리고 대베트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어떤 이들 국가의 위상이 좀 강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 하노이 아파트 값이 1년 사이에 2배가 뛰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로 요즘 자산가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그러던데 이 부분은 또 지금도 좀 투자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2025년 들어서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민간 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좀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겠다라는 것을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2025년에 말씀 주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중국 CATL이 홍콩 IPO를 추진 중인 가운데 홍콩 공모주 일반 청약에서 21배 초과 청약을 기록했습니다. 총 517억 홍콩 달러, 하나 약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한편 CATL의 홍콩 거래소 상장일은 이번 달 20일입니다.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가 외부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AI 훈련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제로 서치라는 새로운 강화 학습 방식으로 훈련 비용을 기존 대비 88%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5월 의사록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을 주시하면서도 금리 인상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정책 전환 여부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명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니케이는 닛산이 지난해 발표했던 감축 계획보다 2배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구조조정 소식에 닛산 주가는 약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